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46점, 47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제 6월 모의평가도 오히려 그보다도 오히려 어려웠고, 그래서 수능 때는 요거보다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문항이 다 어려웠던 게 아니라 특정 문항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MCT 스픽의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면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이제 느꼈을 건데, 18번의 인구 및 산업 특성 비교, 충북의 청주, 진천, 보은 나왔던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2020학년도인가요? 2021학년도에 나왔던 그 수도권 인구 비교 문제와 거의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 14번의 시기별 강수량 차이, 요게 어려웠던 거는 서울 강수량 기준으로 해서 여름철 강수량, 겨울철 강수량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7번 문제의 지역 간 순이동 인구, 충남, 대전, 세종의 인구 이동의 그 위치 찾는 것도 좀 어려웠다가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는 나름대로 평이했고, 요 세 문제 때문에 좀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얘들아,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 나면 어떻게 나누지? 왜 또 대답이 없냐? 조선시대 지리지 나오면 지리지나 골지도나 똑같다 그랬죠? 어떻게 나눠요? 전기? 꼭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 용우, 전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왜? 왜? 그렇죠. 국가가 통치 목적으로 만들었고, 후기는 개인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전기는 관찬지리지, 그리고 개인이 만든 후기에는 사찬지리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 승남, 남자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택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전기니? 신중, 동국, 여지, 승남이 전기죠. 전기에 나온 것 특징들은 요렇게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백과사전식 서술이라 그런다 그랬고, 그래서 가가 신중,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는 줄글로 이렇게 서술식으로 딱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택리지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중환 선생님이 만들었다 그랬죠. 보면 가는 국가 통치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1번 문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리네. 그죠? 나머지 선택지도 보면 2번 가는 나보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 저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으려면 누가 만들어야 되니? 개인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후기에 만들어진 나가 해당이 되겠고,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반대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고, 기역, 니은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역은 감조 구간의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역. 산골물은 가로 세로 흘러 건널목이 무려 36곳이나 된다. 여기가 어디죠? 산골물은 가로 세로 흘러. 가로 세로 흐르는 거는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산골에, 산골짜기에 이렇게 흐르는 무슨 하천? 감익공유 하천 얘기하는 거잖아. 감조 구간은 뭐니? 감조 구간은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들 중에서 하류지방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구간들을 감조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감익공유, 감조, 요거 감자 때문에 낚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낚이면 안 되겠고, 니은, 흙빛이 모두 수려하다. 가거지 조건 네 가지 뭐 있지? 지리, 생리, 맞아요? 수려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경치 얘기하는 거잖아. 경치에 해당되는 건 뭐죠? 산수죠. 그쵸? 그래서 5번에 산수가 되겠고, 다음 넘어가서 이 문제는 자연재해 문제인데, 자연재해 문제는 꽁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 나왔냐면은 태풍, 폭염, 황사 중에 하나래요. 그래프는 A, B, C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황사부터 좀 찾아보면, 황사는 언제 일어나죠? 황사 언제 일어나? 봄철에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많은 A가 황사겠네? 그 다음에 폭염과 태풍 중에 먼저 일어나는 거? 폭염이 먼저 일어나겠죠. 7월, 8월에 기승을 부리는 게 비가 폭염이 되겠고,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우리 지난주에도 태풍 지나갔었고 지금도 태풍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C가 태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자주 나오는, 늘 나오는 선지들이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주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 발생하는 건 태풍이죠. 북태평양 기단 체크해놓고, 니은 B는 저희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북태평양 기단 태풍이 아니죠. 폭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더운 공기 올라오는 거니까 폭염 얘기하는 겁니다. B는 저희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이 우리는 태풍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A는 황사는 호흡기 및 안과 질환 많이 유발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맞는 얘기. 그리고 B는 폭염, C는 태풍. 설마 3번은 안 틀렸겠죠? 3번 틀리면은 시험지 고의 접어야 될 텐데. 자, 이제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성암, 퇴적암, 화강암. 아무래도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이게 제일 어렵게 느껴졌던 단원 중에 하나인데, 지도 먼저 볼게요. 북한산 나와 있고, 지리산 나와 있고, 고성공룡 발자국 나와 있습니다. 북한산 무슨 기반암이 뭐지? 대표적인 화강암 중에 하나고, 지리산은 지리 좋아하는 사람들, 지리 덕후, 지오덕, 흑산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흑산이고, 흑산의 기반암은 한마당, 편마. 왜 지리 덕후들이 지오덕 좋아한다 그랬냐? 흑산이니까 식생이 많이 발달하잖아. 그러면은 가을철에 어때? 알록달록 단풍 많이 들어서 예쁘겠죠? 10월 달에 지리산 갑니다. 어제 예약했어요. 그 다음에 고성, 고성 공룡이 나타났다. 여기가 언제? 공룡 언제 나타났다 그랬어? 공룡의 시대, 백악기, 지라기 다 중생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생대 퇴적암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 넘어가서 고생대 때 평안누춘군 있었고, 하나는 뭐죠? 조석평무의 조선누춘군.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이제 지각변동이니까 송대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나의 대는 이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니에요. 9월달이기 때문에 송대불이고, 그 다음 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지각운동 중에 하나, 신생대 제3기 운동성 요거 운동. 보기 넘어가 볼게요. B는 편마암은 나이에 관입됐다. 관입된 건 뭐냐? 화강암이잖아. 언제 관입됐지? 받아 적지마 말고 언제 관입됐죠? 중생대 때 관입됐죠. 그래서 대보화강암, 불국사강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틀렸고요. A는 A는 화강암 여기?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대보화강암, 불국사강암 뭐 이런 데니까. 그 다음에 C는 다에 해당한다. C는 퇴적암이기 때문에 다는 신생대인데? 이거 어디요? 다는 어디 있어? 다 여기 중생대잖아요? C는 다에 맞아요? C는 중생대 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A는 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가 날라갔고, 나에 의해 중국 방향 지질구 조선이 형성되었다. 여기 중국 방향이었고, 송림변동 때는 송림변동은 일로 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야오등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야오등 방향, 중국 방향, 여기 불국사 변동 때 이렇게 한반도 방향으로 맞는 얘기고, 라이에서 동고서저의 경동지형, 우리 대표적인 경동성 요응운동이 이제 윤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디귿 리을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대구광역시, 우리도 대구 애들 좋아하겠네요. 그래프 나오고 지도 나오면은 그래프랑 지도 중에 뭐부터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지도부터 봐야 힌트가 다가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구 지도 보면 여기 색칠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딱 봐도 도시 하나만 나오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도시 하나만 나오면 도시 내부 구조 묻는 문제라 그랬잖아.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가 뭐야? 도심, 여기는 주변에 있으니까 주변 지역,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왼쪽에 그래프 보니까 상주인구 되어 있네요. 상주인구 뜻 항상 거주하는 인구. 그래서 사람들이 주거 지역에 사는 인구들을 말하고 주간 인구 지수는 낮에 나타나는 인구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들 얘기하겠네요. 사람들은 일하러 어디로 가죠? 어디에서 어디로? 주변 지역에서 도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은 도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 오케이? 어려워? 여기 할만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상주 인구는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 산다 그랬잖아. 도시의 주변 지역들이 땅값도 싸고 부지도 넓기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이 나가 되겠습니다. 가나 찾는 데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가는 나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가 많다. 아무래도 도심이니까 사업체 수가 많겠죠? 그래서 뭐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야, 웬 도심에 논밭 면적이 넓냐? 말도 안 되죠? 반대로 돼야 되고. 초등학생은 어디가 많아요? 주변 지역에서 엄마 아빠랑 초등학생이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아파트 많은 곳들에 나타나고. 자, 나는 가보다 통근통학 유출인구.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유출인구이기 때문에 나가는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야. 유출,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인구는 여기가 많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적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4번에 2번. 1번부터 4번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자, 여기도 딱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기억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성. 이런 그래프들은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니은의 상대적 특성이니까 니은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화성 어디 있니? 경기도에 이기신 도시, 동탄 있는 곳이 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해남은 전남 어디?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시, 여기는 군이니까 이거는 우리 요즘 배우고 있는 도시 촌락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촌락의 상대적 특성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걸 읽고 자빠져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바로 촌락의 특성이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차 산업 취업 인구 비율 높아? 촌락이? 그죠? 그러니까 낮은 거 다 날리고. 중위 연령 무슨 뜻? 제일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세워놨을 때 가운데 딱 뽑았을 때 나타나는 인구가 중위 연령이겠죠. 아무래도 촌락이 나이가 더 많잖아. 중위 연령 인구는 역시 촌락이 더 많고,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되어 있는 거에 다 X치니까 벌써 하나만 나왔네요. 외국인 주민 수,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주민 비율이 아니라 주민 수입니다. 일단 전체 인구만 봐도 화성이 해남보다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도 화성 인구를 못 따라잡겠죠. 그래서 외국인 주민 수는 촌락이 더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에 이게 뭐냐? A인가? A.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요 문제가 또 이제 헷갈렸을 수 있는데 북한 도시의 인구 특성을 비교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어떻게 찾아오면 될까? 일단 인구 제일 많은 여기가 뭐니? 평양이겠죠? 그럼 여기도 평양일 거고. 그 다음에 나다는 인구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경기도로 봐야 될 건데 위도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위도가 아니라 경도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도를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 다가 더 서쪽에 있죠? 그러니까 신의주랑 지금 뭐죠? 신의주랑 청진 중에 어디가 더 서쪽에 있니? 신의주와 청진 중에 신의주가 더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나가 여기가 청진이 되겠네요. 맞아요? 가는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다. 가는 북한의 수도이기 때문에 대동강 하류 지역에 있어서 중국과의 접경지대 아니고요. 나는 북한과 정치, 경제, 사회의 최대 중심지이다. 나가 아니라 최대 중심지 당연히 수도 평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관서지방. 관서지방 어디지? 여기쯤에 천령관이 있다고 그랬죠? 천령관의 서쪽을 관서지방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다 같은 경우는 신의주기 때문에 신의주 어딨냐? 그렇게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신의주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서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다보다 나선경제특구와의 직선거리가 가깝다. 나선경제특구는 어디 있었죠? 러시아와 접경지대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랑 더 가까운 데가 청진이기 때문에 청진은 바로
동쪽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북한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려져 있느냐, 그려져 있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7번. 야, 이게 또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로 7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인구인데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수도권이 힌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 간 교류가 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전, 충남, 세종 중에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곳 그리고 제일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빠져나갈까? 충남 왜요? 아무래도 도지역이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겠죠. 그럼 제일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 수도권으로 일단 여기는 들어오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유입되고 있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은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 아닌가? 어디가 일단 가깝죠? 충남이 가깝다. 근데 아까 충남이 빠져나간다며. 충남이 도지역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충남의 위에 5개 라인 있잖아. 태서당, 하천. 다 공업도시죠? 태안은? 기업도시이기도 하고 기업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서산은 석유화학공업도시였고 당진은 제철공업도시였고 아산, 천안은 IT, 자동차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오히려 유입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요 둘 지역들이 지금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는 BC는 지금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들로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도 정부 청사가 옮겨왔으니까 당연히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대전에서 많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왜냐면 대전에 유입될 만한 요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BC를 좀 구분해 가야 되는데 BC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C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충남과 세종 중에 충남에서 세종으로 많이 갈까? 세종에서 충남으로 많이 갈까? 그리고 대전에서는 충남으로 많이 갈까? 세종으로 많이 갈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위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세종? 맞아요? 좀 더 이렇게 이렇게가 세종, 여기가 대전? 맞죠? 충남은 여기고 대전, 세종 이렇게 치면 대전에서 세종을 많이 갈까? 아니면은 충남에서 세종을 많이 갈까? 이렇게 고민해봐야 되겠죠? 어디가 더 많이 갈까? 우리가 이동하는 건 인접 지역에서 많이 가는 거거든. 아무래도 충남은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세종이랑 인접한 공주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지역들이고 대전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세종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보면 대전에선 충남이 아니라 세종으로 더 많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C가 세종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힌트가 되는 것들은 여기 세 지역 중에서 제일 인구가 적은 것이 세종이기 때문에 세종은 뭔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인구 자체가 적은 거고 그리고 세종은 나가는 배출 요인보다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잖아. 새로 만들어진 도시들이 있고 공공기관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라고 봤을 때 세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갈 수 있고 대전, 충남 중에서는 충남이 위에 북서부에 5개 공업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도권이랑 인접해 있고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난해했던 문제가 7번 문제였고 짝짓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8번 가나다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 일단은 지도 먼저 보면 여기 충남, 전남, 경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프 보니까 100만 이상인 지역이 가장 많은 곳. 충남, 전남, 경남 중에 100만 이상인 지역이 가장 많은 곳.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충남, 전남, 경남 중에 100만 이상인 지역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경남 뭐야? 어디죠? 창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남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충남과 전남 중에서 50에서 100만 미만, 50만에서 100만 사이의 지역들. 요거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50에서 100만 사이인 도시가. 충남 어디? 천안.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되고, 충남이 되고, 다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군지역 비율이 이렇게 높잖아. 전남은 군지역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 비율도 많고. 기억 볼게요. 나의 도청 소재지. 충남의 도청 소재지 어디지?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 천안 아니죠? 50에서 100만은 천안이라고 그랬는데 틀렸고. 가는다보다 시지역 인구 비율이 높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군이 요만큼이니까 나머지가 다 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군이 요만큼이니까 나머지 이렇게 시지역이고. 딱 봐도 보이죠? 약간 시력검사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맞는 얘기. 나는 다보다 지역 내 2차 산업이니까 제조업 인구가 많은 거고요. 충남과 전남 중에 제조업 인구 비율 충남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북서부 5개 지역들이 다 제조업 도시잖아. 맞는 얘기고. 리을은 틀렸습니다. 가는 경남, 나는 충남이고. 9번. 10번 다음 글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네요. 기억. 부울경. 기억의 전체 인구는 서울의 인구보다 많다. 서울 얼마? 970만? 이 정도 되고요. 부울경 다 합쳐도 8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중에 부울경 중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 울산 맞아요? 울산은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제일 많다. 왜? 4대 제조업이 다 울산이 다 갖고 있거든. 석유화학 갖고 있죠? 석유화학의 형제 정유산업 울산이 갖고 있죠? 자동차 산업도 하죠? 조선 산업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 제조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울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제일 많고요. 디귿, 지역주도 균형 발전. 지역주도라는 말이 힌트가 되겠네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다. 우리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몰살도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주도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국가주도였기 때문에 여기 지역주도가 아니라 국가주도고 2개의 거점 지역들을 찝었어요. 어디? 서울 또 부산 이렇게. 그래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점 개발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글씨가 여기 잘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중심으로 빠르게 커졌어요. 그래서 수도권, 영남 중심으로 빠르게 커졌지만 부작용은 뭐였죠? 지역격차. 지금은 영남도 다 쇠퇴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도 균형 발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귿이 아니라 1차 국토 종합개발은 국가주도 거점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니은보다 정보통신업 사업체 수가 적다. 수도권이 사업체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울경은 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많은 곳이 이제 그 성남의 2기 신도심, 판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다 판교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많다. 와, 이것도 했던 거다. 이것도 2학기 되면서 했던 거네요.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중에 한 장면이다. 분고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 그랬지? 이름은 몰라도 돼.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분고선 생길 때마다 경사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등고선, 여기도 지금 그런 등고선 나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두 지역 같이 다 해서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화산 지역, 하나는 카르스트 지역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힌트가 되네. 오름. 하필이면 제주도 여행할 때 보여줬던 오름이 이 오름 아니야? 다랑시 오름? 오름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간 화구를 나타내려고 저하 등고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주도의 화산 지역이고 또 힌트가 되는 게 A의 만장굴도 힌트가 되겠네요.
오른쪽도 힌트가 되는 곳들 있잖아. 고수동굴, 단양, 충북의 북부지방이네요. 여기는 카르스트. A와 E에는 기반함, 용식을 받아 형성된 동굴이에요. A와 E 중에 뭐만 해당되니? 석회동굴만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단양은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석회동굴 나타나는 게 단양의 고수동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반함 용식 받아서 형성된 동굴은 E, 고수동굴만 해당이 됩니다. A는 무슨 동굴? 용암동굴, 그죠? 자, B와 D는 주로 논보다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B도 기반함 현무암이니까 아까 논 비율 되게 적다 그랬잖아요. 제주도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여기도 물 잘 빠진다 그랬죠? 테라로사의 특징 때문에 물 잘 빠진다 그래서 여기도 밭으로 이용되는 거 맞고요. C와 D는 차별풍화 침식으로 형성된 분지 지형이요. C는 어디 있나요? C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 오름인데 무슨 분지 지형이야? 화구죠? D는 분지 맞아요? 카르스트 지형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뭐라 그래서? 돌리네? 이번에 토요일날 지리올림피아드 2학년에 데리고 갔는데 이거 나왔다 그러더라고. 차별풍화 침식 이런 거 아니고 용식되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나타난 지형 뭔가 돌리네 뭐 이런 거 쓰는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자, 정의 D의 기반함은 D 여기 있네요. 기반함 뭐죠? D의 기반함? 카르스트니까 석회암은 B의 기반함 용암 지형이니까 기반함 현무암 보다 먼저 형성되었어요. 석회암 언제 형성됐니? 그 조석평말 때 조석의 석자가 석회암 아닌가? 고생대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B의 기반함은 현무암이니까 화산, 용암, 신생대. 오, 지리교육과 갈 수 있겠다. 정답은 을정. 12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2번. 뭐부터 보라고? 그래프랑 지도 나오면? 지도부터 보자 그랬죠. 여긴 어디지? 자, 이때 수능 때 이러면 당황하면 안 돼. 모르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깡촌일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랬죠. 근데 여기 모르면 한국지리 선택하는데 조금 이제 좀 에러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 못 들은 걸로. 요즘 둘이 사이가 좋아졌긴 했지만 거기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지? 모르면 째껴두고 한번 해봅시다. 왼쪽 그래프 보니까 점은 주택용적 아파트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구 비중이 연령대별 인구 비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비중이 유일하게 낮은 가가 뭘까? 얘들아 모르면은 깡촌일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 우리가 모른다니까 보면 그러면은 여기가 아마 가지 않을까? 광주도 광역시고 여수도 시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이고 물론 광주가 좀 더 아파트가 많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나다 비율로 가면 65세 인구가 나가 더 많고 아파트 비율이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큰 도시가 광주니까 상대적으로 65세 인구 비중이 높고 아파트 비율이 낮은 곳이 여수죠. 여기가 나. 여기가 다. 오른쪽 선택지 가는 전남에 위치한다. 전남 아니고 전북이죠. 틀렸고. 가는 데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럴 리가 깡촌인데. 나는 가보다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많다. 나는 여수고요. 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깡촌입니다. 어디가 더 많을까? 더 큰 도시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고속버스 횟수라는 건 또 거리랑도 관련이 있겠죠. 근데 물론 여수가 큰 도시라 많긴 하겠지만 뭐지? 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 많다. 용우 노령화 지수 다시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라고 볼 수 있겠죠. 노령화 지수가 높으려면은 유소년 인구는 적어야 되고 노년 인구는 많아야 되잖아. 근데 여수는 보니까 유소년 인구는 더 많고 노년 인구는 이 정도 되네요. 유소년 인구 거의 비슷하고 노년 인구가 더 많으니까 유소년 인구 비슷? 지금 나다 비교하는 거 맞죠?
유소년 인구 비슷? 노년 인구는 나가 더 많네?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어디가 더 높아? 분자가 많은 나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땡. 총부양비는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총부양비 계산 어떻게 하니? 식이 어떻게 돼? 청년층 분의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렇게 합쳐진 게 총부양비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질수록 총부양비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장년층 비율 제일 적은 가가 총부양비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가가 그 다음에 뭐죠? 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답이 뭐지? 3번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수가 인구가 더 많은데 위치는 여기가 더 가깝단 말이야, 서울이랑. 그래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1, 2, 4, 5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는 가나다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옳은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인데 수력은 어디에 많이 나타난다 그랬지? 수력은 일단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해야 되니까 한강 중상류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주로 어디? 소지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 1, 2등 전남, 전북 이런 데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풍력은 바람 많이 들어온 해안가 주변, 그래서 제주도 그리고 산 높은 데 고산 지역에 강원도 뭐 이런 지역들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 충북, 경기 요 세 지역들이 한강 중상류 지역이니까 가가 수력이 되겠고 전남, 전북 1, 2등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가 태양광 그 다음에 경북 들어가 있고 강원, 제주 같이 나와 있네요. 여기가 풍력으로 해서 수, 태풍 순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14번은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서울 간의 가, 나, 시기별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가나 시기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에 표시된 그 지역들의 동緯도도 아니고 동경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들의 특성 그리고 강수량의 특성들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어떤 지역들이 있냐면 지명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북한의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소지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긴 어디죠? 원산인데요. 북한 중에서는 나름 최다우지에 해당이 하는 그런 지역이겠습니다. 자, 울릉도는 대표적으로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하지만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더 높다는 거 그리고 서귀포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강수량 차이가 해당 지역 강수량에서 서울 강수량을 뺀 거래요. 그럼 서울 강수량의 특징도 찾아봐야 될 텐데 서울 강수량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클 때는 해당 지역 강수량의 값이 더 크게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오히려 서울 강수량이 크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큰 지역이 될 거고 반대로 그쵸?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서울보다 더 적은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X축과 Y축을 봤을 때 낮 시기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지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해당 지역 강수량이 전부 다 서울보다 적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만큼 서울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값이 크니까 낮 시기에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낮 시기가 여름이 되는 겁니다. 서울에 여름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전 지역이 다 여름 강수량이 서울보다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가는 겨울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네 지역 중에서 유독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한 지역이 있잖아요. 바로 울릉도가 될 건데 그럼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가시기의 강수량 차이가 여기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0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요 값이 더 커야 서울 강수량보다 뺐을 때 값이 크게 되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B가 되겠죠.
그래서 비가 울릉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울릉도를 찾았으면 반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으면서 여름철 강수량도 많은 지역, 나머지 세 지역 중에서 서귀포가 여름철 강수량이 많으면서 여름 강수 집중률도 높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름철 강수량의 차이가 가장 작은 C가 서귀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 이 지역과 여기 원산 지역이 남았는데 여기를 찾아보니까 장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두 지역이 남았는데 원산 지역은 북한에서 최다우지지만 남한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그리고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곳이 원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북동기류가 불어왔을 때 이 지역에 바로 타겟이 되기 때문에 나름 겨울철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강수 집중률로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여름철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철 강수량 지금 A와 D가 나와 있는데요. 강수량의 차이가 마이너스 쪽으로 더 갈수록 강수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가장 적은 A가 여기 장진이라고 하는 곳이고, D가 원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서귀포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장진 지역과 원산만 지역을 구분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여기 장진 지역은 북한 중에서도 내륙 지방에 해당하니까 상대적으로 소우지일 것이고, 비가 적게 온다라는 것은 나시기의 값에 마이너스가 크게 된다라는 소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해안선의 굴곡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면 해안선의 굴곡도는 얼마나 해안선이 꾸불꾸불하냐를 나타내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나는 다가 당연히 어디겠니? 동해안이겠죠. 그렇죠? 동해안 딱 봐도 굴곡도가 크지 않습니다. 가나의 차이점은, 가나는 1910년대에서 2000년대 갈수록 변화 비중에 따라서 가나가 다른데 나는 훅 줄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간척 싸움하면 줄 수 있잖아. 우리 간척 주로 어디 따니? 남해안과 서해안 중에서. 서해안에다가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해안, 여기가 남해안. 남해안은 여전히 아직도 굴곡도가 높다. 나 굴곡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간척 사업이다. 맞는 얘기고, 나는 다보다 해안의 평균 조차가 크다. 당연히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조차가 크다. 가는 남해안, 다는 동해안이고요. 굴곡도 변화가 가장 큰 해안은 동해안 아니고 서해안. 15번은 왜 3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역배점으로 아마 3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6번 그래프의 가나다 권역으로 옳은 것은,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으로 나와 있고, 충청권은 이미 나와 있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 찾으면 되겠네요. 힌트가 되는 것들은 1차 금속 힌트가 되겠네? 1차 금속 세 군데, 어디죠? 포항, 광양, 당진인데, 당진 이미 충청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커? 포항과 광양 중에서? 포항이 훨씬 크죠. 포항이 있는 곳이 영남이니까 1차 금속 가장 많은 곳, 가가, 영남,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포항포스코가 많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걱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가는 영남이고, 그 다음에 1차 금속 가장 높은 거는 가, 영남. 그 다음에 또 뭘로 찾을 수 있죠? 나다를 찾아야 되네. 수도권과 호남 지방 중에서. 힌트가 되는 거 이거 아닐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주로 수도권이 집중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차 금속이 높은 곳이 어디야? 네 지역 중에. 여기네. 광양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광양 있는 호남, 여기가 수도권. 되게 어이없게도 수능에는 이렇게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번, 요거는 우리 한국식 처음 할 때 나오는 그런 문제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단 이런 것도 잘 봐둬야 돼요. 타국가의 행위는 우리나라에 사전 허가가 없었다. 내수 얘기 나와 있는데, 내수가 뭐죠? 영해선을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외곽 도서들이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까지가 영해라고 얘기를 하면 최외곽선이 되는 요 선과 내륙지학 사이를 내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내수는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가 확대된다. 다시 꺼내보면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은 여기에 땅이 이렇게 메꿔질 거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땅이 메꿔지면은 영해가 확대되나요? 어차피 이 최외곽 도서들의 위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간척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영해가 확대되는 거는 아니게 되겠죠. 니은에서 영해는 중국 군용기의 통과가 허용된다. 아이고, 사전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중국 군용기 가면은 바로 이제 전쟁 나는 겁니다. 디귿, 서격 열비도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청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남 태안이랍니다. 충남 태안군의 디귿과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의 수역은 기역에 해당된다. 아까 그 얘기 아닌가? 그죠? 태안이 이쪽에 있을 텐데 섬이 어디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이를 우리가 내수라고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얘기. 4번의 리을에서는 일본 국적 어선의 조업이 허용된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인데 왜 일본이 허용되지? 상관없는 얘기고요.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하면 맞겠지만 미음은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이 된다. 미음 이게 맞니? 서격열 비도를 지나는 직선기선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사이의 해역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된다. 아까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라며. 영토가 되잖아. 영토가 왜 EEZ에 해당되니? EEZ는 어디서부터야? 영해에서부터?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고 그 12해리부터 188해리까지가 EEZ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죠? 영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28번. 충청북도 세 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 충북 애들이 아싸 우리 동네 나왔다라고 했겠지만 전혀 아무 이점이 없었을 그런 문제입니다. A씨는 보은, 진천, 청주 중에 하나랍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변화. 여기서 또 힌트가 되는 건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을 때는 전체 인구가 경기도에 전체 인구들이 나왔었는데 청장년층 인구만 나왔고요. 오른쪽으로도 찾아보라고 했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는 기호가 다릅니다. 여기는 가나다, 여기는 ABC. 그러니까 가나다, ABC를 다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만만해 보이니? 그래프와 표 중에. 쉬운 거부터 가자. 표가 더 쉬워 보이지 않아 그래도? 표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BC는 이게 또 똑같네요. 그죠? BC는 이걸로도 못 찾을 것 같고.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3차 산업 서비스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도시 규모가 클수록, 대도시일수록 3차 산업 그 비중은 높다 그랬잖아요. A가 청주가 되고, B씨는 진천 아닌 보은인데 진천, 보은 둘 다 군지역이고, 그래서 촌락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광업제조업으로 가야 될 텐데, 진천과 보은 중에 광업제조업 높은 지역들? 보은은 생각보다 제조업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수도권이랑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보은이 되고요. 진천에는 농공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혁신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인구들을 끌어들여서 제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 비중의 탑10에 진천이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 해결됐고 청장년층 15에서 64세 인구 변화 한번 살펴봅시다. 가도 오르고 있고 나도 오르고 있는데 가는 갑자기 떡상을 했고요. 다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한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보은, 청주, 진천 중에 오를 요소가 없는 지역들, 없는 지역 하나. 보은은 아무것도 없어요. 청주도 올라가고 있고 진천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곳이 과연 갑자기 올랐을까? 가 나중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나. 지금 여기가 각 지역의 인구를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늘었냐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늘었고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늘었다. 그리고 현재 행정구역 이게 힌트가 됩니다. 현재 행정구역. 청주는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게 2014년에 통합을 했으니까 이게 말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게 청주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가 전체 인구 65만에서 85만으로 간 게 2014년 통합되면서 갔거든. 근데 이게 현재 행정구역 기준으로 했으니까 현재 행정구역으로 2000년에는 청주가 아니었던 청원 군 지역이었던 곳들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상 요인이 없어요, 청주는. 근데 진천은 있지. 뭐? 혁신도시. 혁신도시에면은 노년층 인구가 들어오겠냐? 청장년층 인구,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가가 진천, 나는 청주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1번 문제는 나에는 혁신도시가 위치한다. 혁신도시 진천에 있고요. 2번 진천은 보은보다 지역 내 농입 업시 인구 비율이 높다. 아까 보은이 더 높다 그랬죠? 이게 3차고 이게 2차면 1차 산업 비중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100 빼기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하면은 1차 산업 인구 비중도 나올 수 있겠죠. 가는 A, 가는 C고 나는 A고 다는 B고 이렇게 되네요. C, 보은에는 고속철도역과 생명과학단지가 입지했다. 이거 청주 관한 얘기죠. 오송에 관한 얘기고. A는 청주는 진천보다 광업제조업 취업 인구가 많다. 여기서 또 취업 인구 비율이라고 했으면은 한 번 더 낚였을 건데 취업 인구니까 절대 수치잖아. 그냥 청주 인구가 진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숫자 절대값도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장 가면 이제 더 긴장된 분위기와 엄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막 쉬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때, 학교에서 하는 모의고사 때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네. 19번. 가지역은 홍천 근처에 있고요. 나지역은 양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하천이네요.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고 여기는 양양의 뭐 남대천이라는 하천의 모습입니다. 보면 일단 봅시다. 가해 하천은 나해 하천보다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이거 뭘로 알 수 있죠? 등고선 숫자 있잖아. 여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200이라 되어 있고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700이라 되어 있네요. 어디가 고도가 더 높아요? 여기가 더 높죠. 띵. 가해 하천과 나해 하천은 동일한 유역에 속한다. 아니지, 동일하게 할 수가 없죠. 여기 뭐가 딱 막고 있는데. 그죠? 태백산맥이 막고 있으니까 아니고요. 가해 하천과 나해 하천 모두 2차 산맥에서 발원한다. 한강 중상류 지역이니까 한강도 태백산맥으로부터 발원하고 양양의 남대천도 지금 보이잖아요. 태백산맥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태백산맥 몇 차 산맥? 1차 산맥. 용호 1차 산맥 시작. 왜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하냐고. 낙마함, 태소 이렇게 하면 쉽다 그랬잖아. 낙마함, 태소. 다 맞긴 맞아요. A 구간은 과거의 하천 유로의 일부였다. A 구간 여기 있네. 이렇게 위하지 않았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하천은 이렇게 아마 처음에 갔을 건데 여기 공격사면 여기 공격사면 그래서 이렇게 뚫렸을 거다. 근데 지금은 흘러가지 않고 있네. 이름? 과거의 하도였던 곳. 이름이 뭐지? 구하도? 구하도. 과거의 하천 유로였던 것이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 왜냐면 여기만 평평하게 나타냈잖아. 등고선이 없잖아. 그럴 이유가 없어. 하천이었기 때문에 다 침식돼가지고 여기만 평평하게 만들었겠지. 5번. B에는 자연재방과 배후습지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감익공유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는 어디 가야 돼? 하천의 중하류 지방에 자유공유 하천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등고선이 가득가득한데 배후습지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에서 또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웠던 이유는 인구가 아니라 인구 밀도였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강원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곳? 원주, 춘천, 강릉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 원주, 춘천, 강릉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인구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는 뭐지? 깜깜하죠, 또. 넘어가면 다를 한번 볼게요. 다는, 여기가 아까 뭐였냐면 강릉이었고, 강원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러 가는 곳들 다 동해안 아니야? 바다 보러 가지. 사람들이 강원도에 뭐 산도 가긴 하겠죠. 설악산도 가고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여름철에 바다 보러 가는 거잖아. 바닷가에 잔뜩 몰려있고 얘는 뭐야? 평창, 고일평탄면, 양떼 보러 가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숙박 음식점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우리 왜 몰랐냐면, 우리가 모르면은 깡촌이겠구나. 깡촌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고요. 풀어보면서 18번 문제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풀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느낌이었고, 14번 문제는 역시 풀면서도 조금 난해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요거보다는 난이도가 쉽게 나오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통계 자료들의 그 현혹되는 그런 자료들은 최근에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그런 자료들도 꼼꼼하게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